지수가 탄력이 점차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. 지금 2012선 정도, 2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. 자, 허주식 해설위원님 변화 상황 짚어봐야 될 텐데 지금 네이버는 지금 반등권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4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고 LG전자가 지금 호가가 상당히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 살펴주시죠. 네, 일단 뭐 IT 쪽은 계속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LG전자는 이제 G3 사실 이제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돈을 많이 못 벌어놔서 삼성처럼 마케팅에 삼성은 뭐 1년에 한 2조 원 쓴다고 그러는데요. LG 쪽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G3가 삼성은 갤럭시 나오면 며칠 전부터 계속 막 이렇게 그 도배를 하고 그러는데 LG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고요. 92만 원짜리 G3 폰 관련해서 오늘 뭐 하루는 앞두고 있는데 한 2.3% 정도 일단 좋은 흐름세인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화면만 보면 깨끗한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평가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. 오늘 또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이버는 워낙에 이제 단기간에 다음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 뭐 연구원들도 대부분 다 이제 뭐 별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조금 나눠 먹는 정도 이제 워낙에 이제 시그멘트가 해외로 많이 쪼개져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산업재 쪽에서는 롯데케미칼과 현대미포를 봐야 되는데 현대미포는 조금 이제 이탈하는 수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롯데케미칼이 한 1.5% 정도 견조하게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화장품 쪽도 볼까요? 김경희 연구원님, 오늘 뭐 한국콜마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그런 재료로 주가가 4%가량 오르고 있고 콜마 홀딩스도 좋습니다. 그 한국 화장품 제조, 에이블 CNC, LG 생활건강 모두 강세권의 움직임이 1%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? 네, 한국콜마나 한국홀딩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. 화장품 업체들 특히 중국 쪽에서 나가는 화장품 업체들은 지금 완전한 성장기에 좀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성장기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아모레퍼시픽만 보면 이 중국 쪽의 면세점 매출액이 상당히 좀 급증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에 이제 실적 외형 성장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캐파가 지금 1000억까지 좀 늘어나게 되고 국내 쪽 공장도 거의 2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 물량 특히 글로벌 업체들한테 이제 받아서 납품하는 OEM, ODM 물량들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PR 기준으로 한 25배 받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고평가를 받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량한 업체들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코스닥스만 보더라도 지금 PR 30배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화장품 업체들은 완전한 구조적 성장기에 좀 진입했다 좀 이렇게 보신다면 이제 고평가가 정당화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중국 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경원 연구원님 중국 국적 쪽까지 같이 점검해볼까요? 오늘 차이나그레이트나 웨이포드, 평산차업, KDR, 뭐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모두 주가가 지금 1에서 4% 이상 오르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차이나그레이트가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나오면서 이 중국 국적주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할인이 이제 끝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차이나그레이트가 시장에 선두에 있으면서 지금 CKH도 최근에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 한 0.43% 정도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수급적인 면도 지금 받쳐주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호가창을 보더라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물량들은 앞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중국 전반적으로 이제 할인이 이제 2013년 이후부터 2014년 초부터 이 밸류에이션이 좀 정당화되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상쇄시키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저평가긴 하지만 중국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어느 정도의 할인은 받겠지만 그런 면을 좀 감안하더라도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테마 쪽에서는 지금 사우디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지금 176명으로 증가했다라는 그 소식이 있는데요. 허준식 해설위원님, 파루가 급등락이 심합니다. 어제 내린 만큼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고 이글벳이나 제일바이오 등의 강세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네. 매매 전략 세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일까요? 네, 그 파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이제 282억 정도고요. 전체 뭐 거래 대금 봐서는 주주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. 대부분 다 이제 개인 지분이 한 90%가 지금 언뜻 보기에는 되는 것 같은데요. 손바뀜이 심한 종목이라서 사실 이런 종목이 이제 작은 금액 가지고 장중 매매하기는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죠.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
또 수급적인 요인도 마찬가지고 장중 수급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리고 지금 자동차 이 부품주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띄고 있네요. 지금 현대위아가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고 한일 이화도 지금 호가 약간 더 높이면서 4일 연속의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. 자 김경훈 연구원님 살펴보죠. 네, 현대위아만 지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. 특히 현대위아가 지금 기계사업부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 엔진 쪽에 이 산둥 엔진 법인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중국 쪽에 SUV 판매량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밸류에이션 한 700까지는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다. 지금 현대기아차가 완성차 중심으로 환율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기타 부품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7배까지는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본다면 뭐 기타 부품주 특히 한일이와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있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일부 빼긴 했지만 굉장히 그동안 많이 밑에서 매집을 했었다. 2만 원 부근대 평단가가 지금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.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완성차는 내리고 있지만 지금 현대위아, 한일 이화 지금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. 인지컨트롤스는 지금 5%대 급등. 만도나 세종공업도 지금 턴을 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. 한라비스테온 공조, 대원강업 등도 지금 강박권 이상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섹터를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? 하주식 해설위원님 어느 쪽을 보십니까? 네, 일단은 뭐 어제랑 유사한 것 같아요. 다음이 저렇게 물론 장중에 뭐 무너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주나 받쳐놨기 때문에 돈이 뭐 거의 1조 원이나 몰려있기 때문에요. 뭐 개인 자금들이 대부분 다 저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음이 저렇게 안 무너지고 된다고 그러면 계속 이제 시세 확산 과정이나 뭐 수혜주 찾기가 모르겠어요. 다 나왔는지 좀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코스닥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이와 연동해서 이제 뭐 IT 쪽은 계속 좀 의미 있게 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연결된 종목군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제 이어서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연속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상황인데요.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김경훈 연구원님은 어떤 섹터, 어떤 종목을 보시나요? 네, 우선은 대형주 섹터 위주로는 이 민감주 트레이딩만 가능하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대형주가 추세적으로 만들기 위한 2,000선 레벨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민감주 단기 트레이딩과 그리고 개별주 매매를 좀 권장을 계속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3위각기가 1.98%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좀 우량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추이가 좀 기대된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중국주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 한국콜마나 한국콜마홀딩스 포함해서 3위각기 전반적인 중국 관련주 좀 주목을 해보자.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키워드가 또 중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중국과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지테크의 경우에도 이 중국 법인의 고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. 연일 강세, 오늘은 6.7% 이상 급등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장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허준식 해설위원님 계속적으로 소형주 위주로의 전략 좀 세우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지수는 뭐 계속 좀 이럴 것 같습니다. 뭔가 모르겠어요. 재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는 참여자가 많은 것 같고요. 펀드 플로우가 뭐 2천억씩도 계속 유출이 나오고 있어서 외국인만으로는 힘든 수급이다. 그리고 원달러가 1,020원 초반에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주 강하게 사서 더 밀지는 원달러를 더 밀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수급 자체적으로 중소형 컨셉 위주로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소형주가 아침에 조금 이제 밀려서 나오고 있는데 좀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수는 좀 관망세의 모습이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이 최근 들어서 좀 턴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, 수급의 방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럼 김경훈 연구원님은 계속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주목하시는 거죠? 네,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아침장인데 지금 양매수로 좀 돌아선 면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민감주가 올라가면서 이 추세적인 돌파가 가능하다.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민감주
지지난주가 센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는 관점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화학 섹터가 많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좀 건설주들이 좀 호가 약간 더 높이는 그 모습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지수는 2012선 정도 탄력은 약간 둔화가 됐지만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쪽에서의 매수에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. 장초반 출발 동향 살펴봤습니다. 탑팀 중개석이었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